다른 집 자식들은 전문직이다, 대기업이다, 창업이다 진짜 잘 나가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 진짜 막막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깨우고 찾고 실현하기 위한 11가지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학벌주의 대한민국 7부입니다. 6부에서는 학벌주의의 개인적 대응으로 전문직이나 대기업 같은 기존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서 셀프 브랜딩과 규모의 경제에 집중해서 덧셈의 속도가 아니라 곱셈의 속도로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 너무 종속돼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거나 시스템을 벗어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벌 매트리스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노력을 비우는 요원들의 방해 공작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나다움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 그리고 이야기를 토대로 알려드리니까요.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하고 갈게요. 11가지 금단의 방정식은 들어가며, 각성하기, 존재하기, 자기실현, 그리고 나가며 이렇게 크게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를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때 인문하기, 치유하기, 마인드 세팅, 거듭나기, 탐구하기, 구체화하기, 경험하기, 전문가 되기, 가치 창조하기, 봉사하기, 그리고 완성하기 이렇게 11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고 찾고 실현하는 것, 즉 나다워지는 겁니다. 왜? 나다움이 곧 이 세상의 비밀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들어가며입니다. 저는 학벌 중심의 기존 시스템에서 깨어나서 셀프 브랜딩과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일이 영웅의 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전 세계의 영웅 신화를 연구한 그는 모든 영웅 신화가 동일한 플롯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밟는다고 주장합니다. 영웅은 뜻을 세우고 공동체를 떠나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성배를 찾아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온 성배, 그러니까 보물이든 새로운 지혜든 혹은 물질 그 자체든 이걸 공동체에 유익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웅적인 삶을 성취하는 거죠.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정리하고 보니까 11가지 금단의 방정식이랑 영웅의 여정의 각 단계랑 놀랍게도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영웅 신화의 플롯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죠. 영웅이 모험을 떠나 시련을 극복하고 보물을 찾아오는 과정이 곧 과거의 굴레를 벗고 새롭게 깨어나서 본연의 나를 찾고 세상에 실현함으로써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지금까지의 삶을 떠올리면서 각 단계에 매치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첫 번째 단계는 입문하기입니다. 나다움을 위한 내공 쌓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입문자한테 필요한 3가지 준비물인 문해력, 입문소양, 체력을 말합니다. 먼저 문해력은 문자로 된 기록을 읽고 이해하고 나아가 새롭게 창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제 유튜브 보시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하셨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입문소양은 문학이나 역사, 철학 등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생각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력과 입문소양은 한 세트이고 같이 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들, 예를 들어 리더십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관련 책을 하나 사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입문소양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해력과 입문소양이라고 하는 마음의 체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체력은 말 그대로 몸의 힘을 말합니다. 근력이나 지구력, 질병 저항력 등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길고 긴 영웅의 여정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체력을 가장 먼저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실수한 후에 복구가 느리거나
이유 없이 짜증나고 우울한 이유가 다 체력이 달려서 그런 거거든요. 몸이 피로감을 버티지 못하니까 승부나 성과, 완성도 따위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빨리 들어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입문자는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해력이나 입문 소양을 기를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으니까요.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는 각성하기입니다. 각성하기 파트는 치유하기, 마인드 세팅, 그리고 거듭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의 목적은 감옥과 같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수피라고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의 자물쇠 장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에 누명을 쓴 자물쇠 장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매우 사랑한 아내는 왕한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 방석을 넣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결과 왕의 허락으로 자물쇠 장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 기도 방석에는 감옥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패턴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내가 새겨 넣은 거죠. 이걸 깨달은 자물쇠 장수는 함께 갇혀있던 간수들을 설득해서 열쇠 재료를 모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밤 열쇠를 만들고 자물쇠 장수와 간수들은 탈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물쇠는 현재 우리를 감옥처럼 구속하는 과거의 상처나 끔찍한 기억을 말하고요. 기도방석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핵심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코앞에 있었고, 자물쇠 장수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어난 그는 방석의 패턴을 알아보고 도망칠 방법을 찾았던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책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즉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죠.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두 번째 단계는 치유하기입니다. 이제 막 입문했는데 뭘 치유하냐? 바로 여러분의 열등감을 치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등감이 모험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게 만들거든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문화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의 열등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려 한다고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거치면서 아예 대놓고 넌 성공, 넌 실패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고 이걸로 평생 사람을 판단하니까 사람들 대부분의 자아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치유하지 말고 차라리 열등감을 아예 없애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태생적으로 누구에나 장착된 기본 소프트웨어라서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걸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학벌 컴플렉스라면 이 컴플렉스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지적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구하고 글을 써서 책을 낸다든지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사업이나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다든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평생 열등감을 자신의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룬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곧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아들러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등감을 느끼는 바로 그 부분, 학벌이든 외모든 돈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걸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면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열등감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바로 그 부분에 여러분의 인생을 봉인하고 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고 꺼내지 않고는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린 거고요.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세 번째 단계는 마인드 세팅입니다. 열등감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삶의 기본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인생이 기쁨과 행복,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것들만 가득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TV나 광고, SNS 등 각종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컨텐츠, 이를테면 먹방, 여행, 패션, 다이어트, 아니면 연애, 결혼, 육아 등의 컨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이걸 계속해서 세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상품이든 서비스든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자꾸 보여지는 거, 껍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삶의 본질과 계속해서 멀어지거든요. 미디어가 곧 엄청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태초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일이 90%예요. 이렇게 90% 진행되다가 잠깐씩 딱 10% 정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생각해봐요. 수능이든 고시든 자격증 시험이든 시험 준비할 때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시험 끝나고 하루 이틀 즐겁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험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계속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불쌍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닌데,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고통을 직시하는 것, 이게 나를 찾고 만들어가는 심리적인 토대를 다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통이 곧 스승이라는 점을 깨닫는 겁니다. 컴포트 존은 현재의 지식과 경험, 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내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죠. 내가 자이든 타이든 컴포트 존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죠? 새로운 지식을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사람을 만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나다움의 증거가 되고 자연스럽게 컴포트 존이 넓어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인드 세팅의 단계가 영웅의 여정에서 스승과의 만남의 단계거든요. 삶의 기본이 고통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고통에서 배우는 능력이 새로운 나로 깨어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통은 충분히 스승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네 번째 단계는 거듭나기입니다. 의식의 상태가 마이너스 상태, 0의 상태, 플러스 상태 이렇게 있다면 치유하기 단계에서는 마이너스 상태를 어떻게 0의 상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마인드 세팅 단계에서는 0의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즉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더 이상 과거로 줄줄 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거듭나기 단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플러스 상태로 만들고 원하는 미래를 자세히 그려보는 거예요. 영웅의 여정에서는 이 단계를 첫 관문의 통과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질 시험과 시련을 견디기 위한 기술을 이 단계에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기 단계의 핵심은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가 역사 속 그 어떤 시대와 장소보다 나의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자 무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생각이 씨앗이라면 현실은 열매입니다. 나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러면 앞으로의 내 모습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겠네요.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생각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에너지고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반드시 외부에 똑같은 형상을 만들려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공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자신한테 최선의 모습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처럼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정보가 넘칠 때도 없습니다. 찾아보고 물어보고 배우면서 실천하세요. 생각이 곧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지배하지만 일단 생각이 한번 생기고 난 후부터는 생각이 반대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쏟아지는 시험과 시련을 돌파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이러한 생각 기술, 곧 정신력의 활용법입니다.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세 번째 파트는 존재하기입니다. 존재하기 파트는 탐구하기, 구체화하기, 그리고 경험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파트인 각성하기에서 뭘 했죠? 과거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열등감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또 스승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 5가지 정신적 자연법칙까지 익혀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다움을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단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관심 있는 직업은 무엇이고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어느 하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커다랗고 매끈한 대리석에는 어떤 조각상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을 조각하든지 간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쓴 리스와 허드슨은 그 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탐구해 왔는지 따라서 진정한 자아인 내면의 빛을 덮고 있는 타로와 같은 껍질이 얇고 투명하기도 하고 두껍고 질기기도 하다는 거예요. 존재하기 파트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탐구하기, 구체화하기, 경험하기로 구성된 이 파트의 목적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또 타르에 뒤덮여 있는 본연의 나를 찾아서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어서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5번째 단계는 탐구하기입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외부를 향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재능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느라 정작 나의 재능을 살펴보는 일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재능을 그늘에 놓인 해시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점은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인데요. 이건 동일한 노력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성과가 나오거나 동일한 성과를 다른 사람 대비 아주 적은 노력으로 달성했을 때 발휘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내 약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바로 이 강점을 극대화해야 본연의 나를 찾고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약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자가 하늘을 날거나 코끼리가 나무를 타는 것처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란 뜻이에요. 내가 잘 못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거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강점을 날카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서 강점을 의도적으로 부과시켰기 때문에 최고의 나를 찾고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강점을 찾을 수 있느냐? 먼저 성격 유형 검사를 하나 골라서 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맞게 드러나고 있는지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참으로 드러난 정보만 골라서 수집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격 유형 검사를 일종의 가설로 나의 실생활을 가설을 관찰하고 검증하는 실험으로 생각하고 나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MBTI를 검사해서 계획형인 J가 나왔다. 그러면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여행을 준비할 때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서 내가 계획형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방식이죠. 성격 유형 검사별로도 강점이 다른데요. MBTI는 사람의 생각 방식이나 행동의 전반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스트렝스 파인더와 테니지먼트는 강점 발견에 특화되어 있어서 직업과 직무를 그려볼 수 있고요. 나아가 팀과 조직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중지능은 논리 수학 지능이나 언어 지능에 가려져 있던 자기 성찰 지능이라든지 자연 친화 지능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잠재력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끝으로 애니어그램은 한 가지 성격의 유형이라도 발달 수준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아 수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영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다의 방정식 6번째 단계는 구체화하기입니다. 탐구하기 단계에서 성격 유형 검사로 강점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점을 비전과 계획으로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추천하는 직업이나 전공이 내 생각이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여기에서 성격 유형 검사의 한계가 나옵니다. 성격 유형 검사는 말 그대로 가설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유형화, 일반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릴 때는 유용한데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토대로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실용주의적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근거 이론이 핵심인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내가 작성한 글이든 찍은 영상이든 사진이든 감상한 영화든 음악이든 들었던 수업이든 나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모읍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아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어, 동양 철학, 창업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름을 다 정리했으면 그 이름표들을 또다시 묶어서 상위에 큰 이름표를 만드는 거예요. 끝으로 이러한 상하위 이름표들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관심사나 활동의 방향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라는 인간이 실제 현실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근거 혹은 증거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근거이론에서는 질적 코딩 및 범주화라고 부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질적 코딩 및 범주화는 귀납 추론의 한 형태입니다. 귀납 추론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제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앞서 살펴본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떤 추론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전제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 추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방식이 자기 탐구에 함께 활용되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유형화 일반화된 검사로는 개개인의 고유한 강점이나 특징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현실에서 발견한 근거나 증거를 토대로 비전과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과 귀납 추론이 본연의 나를 구체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의 강점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인생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일관된 청사진이 있어야 보다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11가지 필수 질문으로 정리한 진로 구체화 컨설팅 모델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명, 직업, 전공, 대학, 고교로 나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직업을 도구적으로 선택하고 해당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인 전공을 알아보고 이어서 해당 전공이 개설된 대학을 찾고 이러한 계획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각 카테고리의 질문들을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과학적 진로 설계라고 부르고요. 과학적 진로 설계의 구체적인 예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과학적 진로 설계를 통해서 비전과 계획을 구체화했다면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즉 경험하기 단계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꿈의 현실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컨설턴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3가지 성장 비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논리적 사고와 실행하며 배우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입니다. 먼저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로직 트리라고도 불리는 BC를 익혀야 합니다. BC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자고요. 상호 간에 중복되지 않고 전체로서 누락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련성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개념이나 사물들을 묶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정보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복 없이와 누락 없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상하위 계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소들을 쪼개고 합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우유, 계란, 포도, 사과, 감자, 버터, 사워크림, 오렌지, 당근을 사오라고 하셨어요. 이때 유제품, 과일, 채소를 기준으로 각각의 피라미드를 만들면 뇌가 가장 높은 세 계층을 이해하고 순차적으로 각 요소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까먹지 않고 모두 사올 수 있는 거죠. 뇌는 이런 논리적인 형태를 잘 인식하기 때문에 미시로 대표되는 논리적인 사고를 익혀서 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행하면서 배우기입니다. 교육학자인 에드거 데일의 학습 원뿔은 실행하면서 배우는 것의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배운 지 2주가 지났을 때 읽은 것과 들은 것은 10%와 20%의 저조한 기억 수준을 보인 반면에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은 각각 70%와 90%의 높은 기억 수준을 보였어요. 즉 가능한 한 많은 수단,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다양한 자극과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할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일단 빠르게 시작하고 모르는 내용을 그때그때 찾아서 일을 진행하면 지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일을 배우는 속도라든지 성과나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되는 겁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입니다. 실행하면서 배우다 보면 당연히 시행착오가 많겠죠. 하지만 시행착오는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전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노련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실행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과학적 연구 방법이 바로 실행연구라고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인데요. 실행연구의 핵심은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이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찾고 이걸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르겠죠. 정리하자면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텐데 이때 컨설턴트처럼 생각하고 실행하고 개선하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본연의 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4가지로 구분해서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첫째,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의 전체적인 그림을 소개하고 5개 파트와 11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들어가며 파트에서는 조지 캠벨의 영웅의 여정과 11가지 금단의 방정식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 둘을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1단계 인문학에서는 인문자의 3가지 준비물을 문해력, 인문소양, 체력으로 소개했습니다. 셋째, 각성하기 파트에서는 과거의 굴레를 벗고 새롭게 깨어나기 위한 단계로 2단계 치유하기, 3단계 마인드 세팅, 4단계 거듭나기를 소개했습니다. 2단계 치유하기에서는 과거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열등감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단계 마인드 세팅에서는 삶의 기본이 고통이며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장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단계 거듭나기에서는 생각이 모든 혁명의 시작이며 5가지 정신적 자연 법칙을 익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존재하기 파트에서는 본연의 나를 찾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단계로 5단계 탐구하기, 6단계 구체화하기, 7단계 경험하기를 소개했습니다. 5단계 탐구하기에서는 약점보다 강점을 극대화해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요 성격 유형 검사의 특징과 활용법을 소개했습니다. 6단계 구체화하기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및 귀납, 추론을 통해 개인 고유의 강점과 특성을 찾고 이를 일관된 비전과 계획으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7단계 경험하기에서는 비전과 계획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컨설턴트의 3가지 성장 비법을 논리적 사고, 실행하며 배우기, 지속적 개선하기로 소개했습니다. 학벌주의의 개인적 대응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낯설거나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소화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 경험과 지식을 응축시켜서 단계랑 이름, 단계별 연결, 그리고 영어 이름까지 신중하게 고려한 거니까요. 여러 번 보시면서 나를 깨우고 찾고 실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를 추가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도 만들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학벌 매트리스 탈출을 위한 11가지 금단의 방정식 4번째 파트인 자기실현과 5번째 파트인 나가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벗고 본연의 나를 드러낸 영웅이 세상에서 나다움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일상세계로 돌아온 영웅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자기실현과 나다움의 완성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전체 여정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시사점도 도출하니까요. 이 점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은 백운용 감사합니다.